자,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벨라, 바리오, 타운십, 깐풍, 깜파멘토 이런 단어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민촌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자가건축 중심의 비계획적 도시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현재 이 빈민촌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 10억 명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보편타당한 거주 형태 중 하나가 빈민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외 빈민촌을 가본 경험들이 많은데요. 제가 잊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한복판, 우리로 따지면 서울인 것이죠. 카라카스라는 수도 한복판에 있는 다비드 타워라고 불리우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45층 정도 돼 보였는데요. 이 빌딩은 완공되기 직전에 그 빌딩의 소유주였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고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부터 많은 빈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저 45층 무허가 건물에 몰려서 살고 있는 가구가 무려 5천 가구 이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파벨라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숙할 때인데요. 파벨라 인근의 전반적인 전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부랴부랴 뛰어나오더니 저를 딱 붙잡고요.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르신 하면서 여쭤봤더니 저 파벨라 안에 있는 갱이 방금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이상한 동양인 남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큰일 날지 모르니 빨리 나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래 살던 어떤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어촌 지역을 벗어나서 여기에 이주해 온 분들이실 텐데 그럼 이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 같지 않다라는 통계적 근거들을 책 여기저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의 빈민촌인 파벨라. 그 파벨라의 1세대 주민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3세대에 걸치는 경우, 즉 손주 때, 손자, 손녀 때로 내려가면 드디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이 94% 가까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하로 낮아집니다. 인도의 농촌 소녀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는 비율이 불과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라바드에 거주하는 동일 조건의 소녀들의 경우에는요, 즉 도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소녀들의 경우에는 무려 48%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지역의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낙후한 지역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10세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등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다시 밀려 들어와서 빈민촌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많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